오빠, 스윙 진짜 멋져요. 근육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손도 참 남자다우시네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뉘앙스는 분명했다. 그런 손에 안겨본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짧은 치마를 입고 단둘이 필드 라운딩을 하자던 그녀의 제안은 가볍지 않았다. 낯설고 달콤한 유혹이 귓가에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퇴직 후 골프장에 발을 들인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친 그녀의 미소가 어느새 내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렘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 감정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 나 이광철은 인생의 전환점에 섰습니다. 40년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지 6개월, 아침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할 일이 없다는 무력감뿐이었습니다. 그 무기력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정신없이 바빴고 집에 돌아와선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력이 넘어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오늘은 콩나물국 끓였어요. 아내 정숙의 다정한 목소리에 부엌으로 향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데 나는 그녀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하며 할 말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심코 신문을 펼쳤고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골프 모임 있으시죠? 일찍 들어오실 거예요? 정숙이 물었지만 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있는 골프 모임은 내가 유일하게 숨쉬는 시간 같았습니다. 퇴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골프는 내 유일한 활력소였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정숙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골프 가방을 메고 바람 부는 거리를 걷다 보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잠시 위로받곤 했습니다. 연습장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김대식, 정영수, 박종태 모두가 정년을 마치고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견디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야, 광철아, 여기야. 대시 기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엔 골프메이트라는 앱이 열려 있었고 다양한 여성들의 프로필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묻자 대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이런 앱으로 레슨도 받고 같이 라운딩도 한다더라. 여성들의 나이, 경력, 가격까지 적힌 프로필을 보며 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건 단순한 레슨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해봤어? 어땠는데? 대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8살 여자였는데 오빠 멋있다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등도 쓰다듬고 그냥 골프만 친 게 아니었어. 옆에서 듣던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있었어? 대식은 웃기만 했습니다. 비밀이지. 다만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젊어진 느낌이었어. 박종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만 날렸어. 친절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거절하니까 연락 끊더라고.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속으론 묘한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한번 해볼래? 내가 쏠게. 영수의 제안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해보자. 어차피
골프 배우는 거잖아.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관심과 기대에 밀려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한 명씩 골프 도우미를 예약했고 내 선택은 조은욱이라는 50대 초반 여성, 10년 경력의 필드 캐디의 스윙 교정 전문이라는 소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청춘 시절 첫 소개팅을 앞두고 잠 못 들던 그 밤처럼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은옥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앞, 처음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낯설음에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광철 회원님 맞으시죠? 짧은 테니스 스커트, 몸에 맞는 상의, 환한 미소를 띤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기 넘치는 얼굴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골프는 쳐봤지만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오빠 골프는 얼마나 치셨어요? 오빠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였습니다. 40년간 여보, 아버지로만 불리던 내가 다시 오빠가 된 순간 내 안의 젊음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10년쯤 됐지만 아직도 서툴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스윙 한번 해보실까요? 은옥은 내 자세를 세심히 체크하더니 어느새 등 뒤에서 내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렇게요. 그녀의 향수 냄새, 귓가에 닿는 숨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힙 회전 좀 더 해볼까요? 그녀가 내 허리에 손을 대며 동작을 유도하자 나는 나이가 66이라는 사실도 정숙의 존재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자세 교정이었지만 은옥은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늘려갔습니다.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립은 이렇게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설렘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퍼팅 연습 중 은옥이 미끄러지듯 내 팔을 붙잡았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팔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빠 팔이 든든해요. 같이 치면 왠지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오랜만에 남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레슨이 끝날 무렵 그녀가 물었습니다. 다음엔 필드에서 라운딩 한번 하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초보라 좀 걱정인데. 괜찮아요. 오빠는 기본기 있으시니까 금방 늘으실 거예요. 그 말에 마치 학창시절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고백받은 듯한 두근거림이 몰려왔습니다. 이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은옥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생각보다도 빨리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숙을 생각하면 미안했지만 이 설렘은 너무도 강렬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골프 배우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은옥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레슨은 어느새 주 2회, 3회로 늘었고 골프 모임 일정도 은옥의 시간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요즘 골프에 푹 빠지셨네요. 은퇴자에겐 유일한 낙이지. 늘 같은 말로 얼버무렸지만 내 안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숙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 때면 이건 분명 아내를 배신하는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미소와 관심은 도무지 떨칠 수 없는 중독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인간이잖아.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기분인데 이걸 포기하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은 도무지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10월 어느 날 레슨을 마친 후 은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빠, 커피 한 잔 어때요? 카페에 마주 앉은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 한 번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생겼거든요. 캐디 일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슬픔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는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오빠같이 따뜻한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 정말 없었거든요. 그 말에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무용감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은 내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밀렸어요. 딸아, 이가 천식이 심해서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창피한데 나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과 달랐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나는 병원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오빠. 그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히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정숙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밤에 자주 깨시던데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내 상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냥 퇴직하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말의 순간 모든 걸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곧 삼켰습니다. 아니, 은옥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든 것 같아. 정숙은 더 묻지 않고 내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안에서는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10월은 지나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내 안엔 이상하게도 따뜻한 봄 기운이 피어났습니다. 은옥을 만날 때마다 마치 젊어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웃음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내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양심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숙이 나를 바라보는 걱정 어린 눈빛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은옥과의 만남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 같았고 그녀는 내 삶의 활력이자 설렘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필드에서 한번 쳐봐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에겐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숙을 속인 순간이었지만 은옥과 단둘이 나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침 집을 나설 때 정숙이 내 골프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날씨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말, 안개가 자욱한 아침, 은옥과 함께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와 타이트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다른 남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우월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저 여자는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거야. 티잉 그라운드에 서서 첫 샷을 준비할 때 그녀가 다가와 등을 감쌌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기할까요? 한 타당 10,000원.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게임도 좋았지만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샷. 그녀가 감탄했습니다. 와, 오빠 드라이버 샷 정말 멋져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그녀의 칭찬에 자신감이 차올랐고, 두 번째 샷에선 무리하다가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등 위에 손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정숙은 내가 골프를 칠 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한다고 여겼지요. 라운딩 중 은옥은 몇 번이나 벙커에 공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낮춰 내게 물었습니다. 이 자세가 맞나요?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다리에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순간 나는 20살로 돌아간 듯한 아찔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낮춰보세요. 내 말에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가 뒤에서 자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혼자선 잘 모르겠어요. 나는 주저없이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와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그녀의 부드러운 체온이 내게 기대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도 나이도 정숙도 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오빠 품에 있으니 너무 따뜻해요. 결국 내기에서 진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은옥에게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잃고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그 어떤 금액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내 옆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심스레 내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한다네요. 오빠처럼 안목 있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기회예요. 갑작스런 돈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미소로 무마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괜히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냥 오빠가 퇴직하셨다고 하셔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해맑은 미소에 의심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내 형편을 생각해준다는 그녀의 배려에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술 한 잔이 돌자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게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저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좋아. 그 말과 함께 내 마음은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그녀가 말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다음 날 5천만 원을 준비해 건네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우리는 단순한 고객과 도우미의 관계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정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짧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라고 또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튿날 은행에서 퇴직금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은행원이 묻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하시네요. 특별한 일 있으세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요. 혹시 어떤 투자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걱정돼서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해서 판단력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인출해 주세요. 은행원은 조용히 일을 처리했지만 그녀의 말은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은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진심이야. 예정대로 그녀를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첫사랑의 고백을 받은 듯한 설렘. 66세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12월이 되어 날씨는 더 추워졌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은옥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자주 투자 잘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오빠, 지금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어요. 3개월 후면 대박 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온 나에서 벗어나 투자자라는 새 자아로 바뀌는 듯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숙은 내가 늦게 들어오고 외출이 잦아진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엔 깊은 슬픔과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골프 배우느라 바쁜 것뿐이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퇴직하시고 적응 힘드신 거. 하지만 같이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의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그리고 은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에. 걱정 마. 나 괜찮아. 그냥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거야.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말 없는 공기가 점점 벽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이 내 통장 내역을 들고 다가왔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퇴직금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정숙이 내 통장을 확인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다.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보는 거야? 남이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였잖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업에 투자했어. 곧 수익 날 거야. 무슨 사업인데요?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쓰세요? 정숙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40년을 함께하며 모든 경제 결정을 나눴던 우리였기에 그녀에겐 이 일탈이 배신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너는 이해 못해. 사업 감각이 없으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계속된 정숙의 추궁에 결국 나는 폭발했다. 너는 내 인생을 다 알아? 나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은옥이는 적어도 내 가능성을 믿어줘. 은옥이가 누구예요? 그 순간
입을 다물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더는 거짓말을 덧붙일 용기도 없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가 40년 모은 퇴직금을 줬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변명조차 못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집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숙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눈빛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그 여자는 몇 살이에요? 50대 초반. 젊네요. 당신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퇴직금을 모르는 여자한테 그냥 준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어쩐 일인지 마음 한구석에선 또 반발심이 솟았다. 난 아무것도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나도 조금의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너는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몰라. 제가 몰라요? 당신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텐 마음을 안 열었죠. 대신 다른 여자에게 갔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하고 싶었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을 나섰고 불편한 공기를 피해 더욱 자주 은옥을 만났다. 그녀는 또 한 번 말을 꺼냈다. 오빠, 이번에 진짜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정말 대박이에요. 망설이는 나에게 그녀는 조용히 애원하듯 속삭였다. 오빠가 아니면 누굴 믿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나는 두 번째 통장을 깨 3천만 원을 건넸다. 이제 퇴직금 대부분이 그녀 손에 넘어갔지만 그녀의 미소와 손길은 그 어떤 불안도 덮어버릴 만큼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12월 중순 익숙한 스크린 골프장에 갔다가 대식을 마주쳤다. 광철아, 너 요즘 그 골프 도우미랑 자주 만난다며? 무슨 소리야? 조심해. 내가 알아봤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 뭐가? 그 여자들 풀뱀이라고 불러. 남자들 현혹해서 돈 뜯는 전문가들이래.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은옥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대식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내 어깨를 툭 쳤다. 정신 차려. 친구야. 넌 지금 푹 빠져 있어.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풀뱀을 검색했다. 충격이었다. 풀타임 뱀파이어라는 의미의 그 단어는 일부 여성들이 골프장을 무대로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뜻하고 있었다. 짧은 치마, 교묘한 스킨십, 내기 골프, 그리고 투자 권유까지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설명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씩 떠오르는 장면들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만은 아닐 거라고 아직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12월 말 그녀에게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만남도 피했다.
처음엔 연말이라 바쁘겠거니 했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졌다. 오빠, 지금 사업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는 단 하나의 문장뿐. 수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나는 결국 그녀가 자주 간다고 했던 골프장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가슴속 깊은 의심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골프장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하지만 은옥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노년의 남성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 중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김 회장님, 이번 투자는 정말 대박이에요. 원금의 50%는 확실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충격을 안고 그들을 조용히 뒤쫓았다. 고급 레스토랑에 나란히 들어가는 두 사람. 은옥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내게 했던 그 표정, 그 말투, 그 눈빛까지 그대로 보여줬다. 오빠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같이 있으면 저도 행복해요. 그건 수없이 내 귀에 속삭였던 말이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식당 밖에서 기다리던 나는 그들이 나오는 순간 은옥을 불러 세웠다. 은옥 씨.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 광철 오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사람 누구야? 그분은 오랜 지인이에요. 골프 관련 일로. 거짓말 그만해. 다 들었어. 너희 대화. 은옥의 표정이 굳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 얘기였어요. 그래,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은 사업 얘기겠지. 내 돈은 어디 있어? 오빠가 투자하신 거잖아요. 사업이 잘 안 풀린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한테도 같은 말 했지. 순간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얼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오빠, 저는 정말 오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그녀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은옥의 눈이 커졌고 곧 당황한 기색이 번졌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말했다. 저는 골프 캐디일 뿐이에요. 손님들께 친절히 대하는 게 제 일이에요. 오빠가 그걸 오해한 거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내 돈 당장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신고하세요. 증거 있으세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걸 깨달았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을 잃었는지. 66세의 내가 20살 청년처럼 가벼웠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다. 내가 쌓아온 것들 정숙과의 40년, 퇴직 후의 안식, 그리고 남은 노후의 희망 모두 한순간의 설렘과 허영심에 무너졌다.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당신이 옳았어. 내가 속았어. 모든 걸 다 잃었어. 퇴직금이요? 8천만 원 전부.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가 소리치며 분노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 투자 과정, 그리고 오늘 들은 진실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외로웠던 거 이해해요. 퇴직하고 힘드셨을 거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넓은 이해심 앞에 나는 너무나 작아졌다. 어떻게 이토록 현명한 아내를 배신했을까? 내가 어떻게 40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눈을 감아도 은옥의 얼굴과 정숙의 눈물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를 찾았다. 은옥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진술을 받고는 희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증거도 부족하고 자발적 투자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놀라운 연락이 왔다. 은옥은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 중이었고 내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수년간 수십 명의 노년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왔고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1월 초 은옥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뉴스에 그녀의 사기가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이미 빠져나간 돈을 회수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고소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고작 일부에 불과했다. 삶의 후반부에서 맞이한 이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몽땅 잃고 난 뒤 나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집에서는 여전히 정숙이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그 풍경은 전과 전혀 달라 보였다. 그녀의 묵묵한 헌신이 이제서야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질책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찔렀다. 우리에겐 이제 정숙의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저축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날렸다면 어땠을까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혔다. 이력서를 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나이 66세는 너무 큰 벽이었다. 편의점에서조차 거절당하던 끝에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은 낮았지만 그것조차 감사한 일이었다. 첫 월급을 받아든 날, 그 작은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 뜨개질하던 정숙 앞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건 뭐예요? 내 월급이야. 우리 통장에 넣어줘. 내가 망쳐놓은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다. 당신이 일을 하셨어요? 밤에 편의점에서 거절당하다가 한 군데에서 겨우 받아줬어. 정숙은 말없이 봉투를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 내 진심이 조금은 전해졌겠지. 고마워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용서의 말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내 노력을 봐주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부터 낮엔 집안일을 도왔다. 설거지, 빨래, 청소. 전엔 정숙 몫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젠 나의 일이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묵묵히 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1월 말 어느 저녁 정숙이 물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응. 오늘은 쉬어. 제가 찌개 끓였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 한마디는 우리 사이에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초대였다. 기꺼이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다. 맛있네. 정숙이 가볍게 웃었다. 매일 해주던 찌개인데
이제야 맛있다고 하시네요. 그 말엔 비난보다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항상 맛있었는데 표현을 안 했어. 우리는 식사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날씨, 동네 소식, 그리고 우리 이야기. 그 편안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느껴졌다. 당신 아직도 괴로워하는 것 같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었어. 내가 뭘 했는지,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게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2월,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동네 공원에도 봄 기운이 번졌다. 어느 날 나는 정숙에게 말했다. 공원에 산책 갈래요? 매화 피었다던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밖으로 나갔다. 공원엔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이 많았다. 그 풍경 속에서 나도 문득 정숙의 손을 잡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여보, 저기 꽃 좀 봐요. 정숙이 가리킨 곳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녀가 여보라고 부른 건 참 오랜만이었다. 정말 예쁘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 눈엔 예뻤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나는 정숙의 소중함보다 순간의 설렘을 택했던 것이다. 나는 진짜 예쁨을 보지 못했어. 허상에만 눈이 멀었지.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처음으로 정숙에게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퇴직 후의 무력감, 존재감의 상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절박함까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진심으로.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의 동반자였잖아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든든한 가장이고 싶었어.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예요. 그 말에 나는 이제서야 그 약속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다.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내겐 모든 걸 의미했다. 3월, 봄이 완연히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밤이면 편의점에서 일했고 버는 돈은 빠짐없이 정숙에게 건넸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내 진심을 받아들인 듯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받아주었다. 어느 날 정숙이 말했다. 여보, 골프 가르쳐 주실래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골프를 당신이? 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 제안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정숙이 내 세계에 다가오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은옥의 기억을 정숙과의 새 추억으로 덮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우리는 동네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다. 정숙은 어색한 자세로 클럽을 쥐었고 실수에 얼굴을 붉혔다. 그 모든 모습이 새롭고 사랑스러웠다. 잘 못하겠네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우리에겐 시간이 많잖아.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자세를 잡아주면서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가 만드는 건 은옥의 그림자가 아닌 정숙과의 새로운 계절이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어리석었어요. 당신 같은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어요.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할 때 더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전부 내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유혹은 결국 허상이었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이 사람만이 진짜였다. 그녀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내 인생의 보물이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야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숙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이 일상, 이 동반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다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봄이 무르익는 4월,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밤에 일했고, 낮엔 정숙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같이 요리하고, 산책하고, 골프도 쳤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미처 몰랐던 작은 기쁨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다. 어느 날 정숙이 물었다. 후회해요? 그 돈, 잃은 거? 돈이야. 아쉽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 행복을 몰랐을 거야. 소중한 걸 알게 해줬으니 난 후회하지 않아. 정숙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아졌다. 못다 나눈 40년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들. 그 봄비는 지난 겨울의 상처를 씻어내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 배운 사랑이지만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다. 은옥의 유혹에 속아 많은 걸 잃었지만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다. 고마워요, 정숙 씨. 이젠 내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빛 속에 우리의 두 번째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